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간밤 그야말로 전멸했던 금융시장 속에서 매수세가 몰렸던 곳은 달러화와 러시아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러시아 RTS 지수가 4.64% 급등하면서 마감됐는데요. 러시아 증시는 왜 상승했을까요? 단순한 저점 매수세였을까요? 현재 전쟁이 미묘하게 러시아 쪽으로 전세가 기울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화석 연료로 9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25조 원을 벌어들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지난달에는 러시아가 화석 연료로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전체 가운데 61%가 유럽 연합에서 구매한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지금 도사리고 있는 또 하나의 위기는 식량 위기죠. 이로부터 러시아는 자유롭습니다. 세계 밀 수출국 1위 국가인 러시아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밀 생산이 현재 풍년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러시아에겐 유리한 대목이 되겠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가가 치솟고 이것이 정치와 지지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덮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가 지구력을 보여주면 줄수록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이것은 곧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 세 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 분의 강한 녀석들, 강한 코멘트를 지금 확인해 보시죠. 반제역 전문가, 모두가 힘든 시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정우 전문가, 하락장에서도 강한 2차 전지. 윤겸 전문가, 베어마켓 안에서 기회를 찾자. 먼저 반제역 전문가의 의견을 볼까요?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정말 주식에 발을 담그고 있다면 힘들지 않다는 사람을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모두가 정말 힘들고 주식이나 자산 시장이 그래도 좋아야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도 우리가 좀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모두가 힘듭니다. 주식도 내 맘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반제역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공방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당히 좋지가 못하죠. 원래 우리가 CP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같이 우리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도 어제 오늘 힘을 좀 많이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초반에 장 초반에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좀 하락의 추세를 좀 멈추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모두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나의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와중에도 좀 강한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이정호 전문가님도 오늘 준비하신 것 같긴 한데 2차 전지도 제가 어제 공방에서도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물가 CPI 중에서도 그런 CPI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상황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전에 닉슨 대통령 때도 사실 유가를 못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책에 애를 먹었었던 당시였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좀 대중도를 달래기 위해서 만든 게 그런 CPI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물가가 CPI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은 석유, 휘발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상황이 더 나아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어제 RTS인가요? 러시아 주가도 4% 이상.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우리 서방 국가 또는 이쪽은 많이 좀 빠졌는데 이 상황은 이쪽은 오히려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기준 물가죠. 금리가 전쟁 발발 당시에는 20%대 이상 올라가다가 러시아 얘기입니다만 다시 이제 9%대 물론 우리보다는 훨씬 더 크긴 합니다만
전쟁 이전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 러시아 경제는 어느 정도 예전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제재가 이제 제대로 먹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재는 먹히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미국 또는 유럽 이런 서방 국가들은 또는 유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물가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WTI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다른 거 잡을 필요가 없다. WTI만 그러니까 유가만 잡으면 된다라고도 최근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솔직히 이 바이든 행정부가 유가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다행히도 이제 사우디랑 이제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모색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사우디에 방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들러서 사우디에도 방문하고요. 역시 뭐 빈 살만 왕세자와의 어떤 관계가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서 좋을 거는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뭐 대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금융위기, 경제위기에 좀 국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십억의 인구가 지금 여기에 달려있다. 말씀을 드려도 과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관계 모색을 어쨌든 정책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도 지금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제재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 이란인데 뭐 이란까지 가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사우디와 또는 뭐 베네수엘라 이제 이런 국가 산유 국가들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어제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아까 좀 우리 앵커님도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 러시아가 지금 뭐 제재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뭐 그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런 쪽은 제재에 가담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12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30% 정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30% 디스카운트 됐다라고 하더라도 90달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디스카운트된 석유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쪽은 오히려 좀 좋아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는 안 좋아지고 이게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WTI가 제가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가 감소된다라고 하는데 그 사우디 증산은 한 67만 정도에서 한 30여만 정도가 하루에 모자랍니다.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뭐 베네수엘라 이쪽도 조금은 앞으로 좀 증산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엑선이라든지 또 뭐 쉐브론 증산해라. 이제는 석유 회사들이 돈을 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는 조금은 물가를 석유 유가를 잡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제 압박을 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책 변화가 일단은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물론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유가만 잡으면 사실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좀 유가를 좀 방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금은 이 부분을 잡아주기만 한다면 사실은 지금 뭐 유가만 잡혀도 우리가 석유가는 모든 경제 생활에 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잡혀도 우리가 조금은 향후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얼마 전에 CPI도 문제고 그리고 또 이제는 뭐 빅스텝으로 가는 게 당연시 되다가 또 뭐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책 변화가 반드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반대 매매 좀 나오고 반등이 좀 나오나 했습니다만 지금도 아직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락장에 대한 공포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지 않은 이유는 역시 인플레이 때문이고 그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역시 유가.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국도 어쨌든 뭐 자국의 어떤 생산, 그 석유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뭐 모든 나라가 외교는 일단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왔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고 이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역시나 유가를 잡아야.
그래서 사우디와 뭐 베네수엘라, 뭐 또 이란을 통해서 대외 관계를 원만히 하든 아니면은 증산을 하든 그 방법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뭐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막힌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국하고 인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에서 뭐 100만 배럴 하루에 빠졌으니까 무조건 이게 다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로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 사실 WTI가 계속 이렇게 높아야 되나? 제가 맨날 이거 WTI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도 보면 어제 그제 계속 위아래 꼬리를 좀 달고 있습니다. WTI가 우리 주식 차트처럼. 그래서 WTI가 좀 잡히면 우리 시장도 공포 분위기는 조금 물가가 좀 완화된다라는, 물론 CPI 발표가 뭐 굉장히 좀 트리거가 돼가지고 공포장을 이끌었습니다만 이 WTI만 잡힌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물가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이것은 분명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을 가든 뭐 빅 스텝을 가든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정책의 문제, 그리고 얼마나 바이든 대통령이 엑선이라든지 쉐보론에 압박을 가할지, 그리고 이들이 뭐 활동할 수 있도록 베네수엘라에 좀 더 시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선뜻 여러분들이 좀 매수하기가 좀 어렵. 올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뭐 정책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관련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또 뭐 샘표라든지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강했습니다. 그 부분도 어제 좀 공방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 역시 뭐 두 번 얘기해도 좀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어제도 굉장히 좀 낙폭이 큰 장이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빨간불을 좀 켜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도 사실은 뭐 어제도 2차 전지 종목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뭐 주도주 매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좋은 자리라면 물론 지금 풀매수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분할매수 차원에서는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뭐 LG 엔솔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강하게 오전에 같은 경우는 뭐 3%까지 반등이 좀 나왔다가 지금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장에서는 올라오는 종목이 그래도 2차 전지. 뭐 저도 뭐 어제도 계속 뭐 말씀드립니다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 20% 이상의 성장을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역시나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온다 하면 또 강하게 올라올 섹터이고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SDI가 사실 뭐 좀 좋지가 못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님이랑 같이 삼성 SDI 임직원도 같이 유럽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BMW가 그쪽에도 미래를 방문하고, 그리고 그 이제 미국에 이제 증설을 이제 스텔렌틱스인가요? 그 같이 했는데 유럽에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물론 오늘의 추천주는 뭐 삼성 SDI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50만 원 밑으로 빠졌을 때 굉장한 기회였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쯤이면 모멘텀이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게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좀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도 있지만 좀 길게 보실 때 분할 매수 차원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접근은 가능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따가 또 종목 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정책 그리고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식량과 또 에너지 관련한 섹터 보고 계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낙폭이 과대한 우량주, 배터리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 SDI 탑픽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동차주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자동차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겠어요?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 부탁드릴게요. 안재혁 전문가님, 자동차주 보지 않으셨나요? 네. 자동차주 이제 3분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지금 이제 낙폭이 최근에 같이 시장 대비해서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뭐 물류 대랑, 그리고 뭐 파업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항상 이 파업 얘기가 6월이면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좀 조용히 지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게 주가에 영향을 크게 끼칠 때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주시장이 좀 약간 살얼음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예, 이것이 작용이 된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기아라든지 현대차가 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예,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예, 저는 예, 물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 다시 좀 기회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간밤에 뉴욕 연은에서 소비자 심리 전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수치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6.6%, 현재보다는 낮긴 합니다만 6% 레벨이라는 게 굉장히 또 높은 레벨입니다. 앞으로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또 사상 최고였습니다. 자, 물가라는 그 우려 때문에 지금 호재를 좀 반영하던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휘청하고 있고요. 추락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지금 중요한 변수로 유가를 꼽아주셨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아마 그에 대해서도 또 빨간불, 초록불로 한번 표현을 해봤던 것 같아요. 유가가 어디까지 갈 것 같냐라는 의견을 여쭤봤었죠. 자, 지금 다시 한번 지수를 보겠습니다. 어제 반지역 전문가가 2,500선을 이탈하는 내외의 움직임까지 조정을 내다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은 오늘장에 저점 매수를 하시겠어요? 하단은 2,500선까지 열어둔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장에 저점 매수를 들어가시겠어요?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풀매수를 들어가긴 어렵죠, 사실. 네, 이런 공포장에서 누구도 선뜻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집중한 선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에 좀 많이 내려온 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네, 분할 매수 차원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윤겸 전문가님은 하단을 어디까지 열어두셨죠? 지금 뭐 2,450까지 벌써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2,400선도 장담을 못한다. 지금 코스닥도 지금 800선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보니까 2,400하고 800이 무너지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변동폭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무너지더라도 어마어마한 과대 낙폭은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변동폭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400, 800선 붕괴까지도 예상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이정우 전문가님은 지수 하단은 어디까지 열어두실까요? 저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와가지고 시장은 좀 약간 관망세를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매수세 심리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점 구간은 코스피 기준으로 2,400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780 정도 포인트 보고 있습니다. 예, 블루 실장님께서 또 분할 매수를 하라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개미들이 돈이 거의 없을 텐데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에 대한 질문을 금요일에 드렸던 건데 그때 가장 공격적인 의견을 주셨던 게 이정호 전문가셨거든요. 네. 이정호 전문가가 주식 70% 비중을 말씀해 주셨는데 남은 현금 비중을 언제 쓰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그때 저번 주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CPI 발표 이후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왕 어차피 현금 들고 있는 거 저는 약간 관망세 유지하고 반등 나올 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차라리 코스피 기준으로 2,400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2,500 반등 나오는 부분 그때 들어가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유가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의 정치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미국이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한을 계기로 해서 유가가 잡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전문가의 의견 보겠습니다. 유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미국의 역할입니다. 반지역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고요. 이정우 전문가, 윤겸 전문가는 다음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하락에 성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의외로 반지역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어요? 사실은 뭐 사우디 방문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시적인 효과는 좀 나왔습니다. 오펙 플러스 6월 정례 회의에서 합의에 합의를 했고요. 물론 그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얘기는 사실은 많이 드리진 않았는데 일단은 지금 사실은 석유 회사라든지 또는 이게 산유국들은 지금이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뭐
기름을 생산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너무나 해피한 상황인데 우리 이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좀 불행한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한번 이게 뚝이 터지면 계속 이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어디서 뚝이 터질 것이냐. 그래서 아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는 이제 석유 회사들, 쉐브론, 앱선들이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만큼 벌었기 때문에 이쪽을 압박하든 또는 사우디는 사실 뭐 압박보다는 이제 관계 회복이죠. 물론 그것도 도움은 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도움은 되겠지만 사우디 하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생산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일부 회사들은 뭐 상사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에너지를 아낀다든지 이런 것이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우디만 하나만 가지고서 말하는 건 아니고 모든 전방위적으로 WTI 압박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 잡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만 잡으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방면으로 다 바이든이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유가가 전고점 돌파 시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물론 지금 저희가 희망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지금 계속 이제 주식시장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60일선 월봉으로 60일선 얘기 말씀드렸는데 60일선에서 이제 꼬리 달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지지선이 좀 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뚫린다라 하면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까 이제 분할 매수 차원에서 이제 기회는 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월봉상으로 이제 여기까지 오기를 진짜 바라진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꼬리 달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결국에는 시장이 이게 사실은 이제 투심이라는 게 심리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가에 베팅했던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이라든지 많은 월가 큰 손들은 이제 이쪽에 베팅을 사실 크게 해놨습니다. 쉽게 놓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태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좀 약간 방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지금은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해서 치열하게 공방전이 벌어질 그냥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전고점 돌파한다 안 한다만 말씀해 주시면 전고점까지는 돌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150달러 선까지도 간다는데 라는 시장의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누구도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은지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강한 코멘트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어가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유가에 베팅했다라고 하셨는데 전고점은 가지 않을 것이다로 결론 내주셨고요. 반재혁 전문가. 자, 이어서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하락장에서도 강한 2차 전지. 간밤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20%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년 내내 우리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배터리 주는 강한 면모를 많이 보여줬고요. 지금도 그렇다고요? 네, 요 근래 금요일부터 좀 지속적으로 지수가 좀 안 좋았습니다, 많이. 근데 그 부분에서도 코스닥을 좀 지켜주고 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BM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성장주라고 다들 아시지만 이제는 이 성장주가 가치주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지켜주는 거는 바로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를 버텨주고 있다라고 가격대를 버텨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약간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분기에도 실적이 물론 좋았고 2분기에도 실적은 작년 대비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반기에도 약간 에코프롬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약간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 섹터가 어떤 게 있냐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번 에코프로 BM에서도 알려줬다시피 미래산업 플러스 실적이 바탕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하락장에서도 버텨주는 모습들가 나왔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는 약간 탑픽 섹터로 로봇 관련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에 대한 재료는 있다. 기대감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실적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아지는 기업들이 있다는 게 저는 약간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이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거의 흑자 전환은 되는 게 거의 기대감이 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축소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하락장에서도 버텨준다. 우리는 이번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하반기 계속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락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하는데, 만약 그런 장이 온다면 이렇게 미래산업 플러스 실적이 바탕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탑픽 섹터로는 로봇, 그리고 종목으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를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는 2분기까지 매매를 하고 2분기 실적 시즌까지 매매를 하고 하반기에는 좀 관망하자는 의견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이게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다 이렇게 시장에서 뉴스가 나온다면 이게 점차 제로라는 게 묻어집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좀 주춤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4분기 때 좀 파급적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 작년 대비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게 4분기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배터리주가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시군요. 네, 3분기는 약간 조정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번에 잘 버텨줬던 모습은 있지만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뭐 에코프로비엠, LNF 빼고는 다 웬만해가지고는 다 저가 매력 구간입니다. 예,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매수세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반등이 일어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버텨줬던 모습이 있고, 약간 반등장에서는 다른 종목들은 더 큰 반등세가 나오겠지만 이 종목들은 약간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하락장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위기의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주가가 아직도 충분히 싸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네, 계시거든요. 그런 만큼 이 배터리주가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또 높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 에코프로비엠 PER 한번 보시죠, 여러분. 찾아보시면 뭐 100배 정도 됩니다, 여전히. 이런 성장을 끌어다 쓰고 있는 국면에서 강한 힘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조금은 주춤한 이후에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도 하락장에 배운 것은 이렇게 미래 사업과 성장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반기 약세장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이 가운데서 로봇주를 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분 전문가에게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라운드 넘버, 지수의 라운드 넘버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뭘 볼 것인가? 이걸 지난주에도 계속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배터리주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지금 1차적으로 낙폭과대주 가운데 배터리주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 빨간불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네,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장입니다. 지금 잘 견뎌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혹한기고요.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미래 산업,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섹터, 그리고 정부가 또 지원하는 또 친환경 미래 시대로 가는 섹터는 무엇이냐? 그래도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또 UAM 관련해서 그 큰 시장이 앞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도 옥석가리를 통해서 2차 전지 쪽에서 또 실적, 회사 어떤 이제 재무 이런 여러 가지 미래 성장성을 보고 잘 구분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주 아까 반지혁 전문가는 긍정적 의견 주셨고요. 로봇주 가보겠습니다. 자, 낙폭이 과대한 국면에서 하반기를 대비해서 나는 로봇주를 저가 매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입니다. 세 분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 로봇주 초록불 주셨고요. 그리고 반재혁 전문가가 노란불, 윤겸 전문가 초록불입니다. 반재혁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뭐 저는 그 로봇 관련주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지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가 좀 빠질만 하면 다시 올라오고, 어떤 분 입장에서는 기회를 좀 안 주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추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때도 모든
종목을 다, 예, 물론 로봇 관련주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목을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예, 여기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물론 앞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로봇으로 예,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옥석 가격은 역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재혁 전문가는 로봇보다는 배터리에 대해서 더 1순위로 생각하고 시장을 보고 계시는군요. 로봇은 종목별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지금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이런 하락장을 경험해 봐야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내 레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의 경험은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강한 코멘트 확인을 해볼까요? 윤겸 전문가의 의견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세 분 같은 의견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죠. 베어마켓 안에서 기회를 찾자. 윤겸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죠. 네, 윤겸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을 이렇게 평균 통계로 보면 1년에 상승하는 달이 사실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평균 통계를 봤을 때 3개월은 상승하고 3개월은 어떤 이제 보합장이라 볼 수 있고요. 6개월은 어떻게 보면 하락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말씀드린 대로 3월 22일 코로나 폭락장에서 저점을 딛고 거의 2년 가까이 미 증시가 참 말도 안 되게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양적 완화, 어떤 이제 금리나 부양책에 의해서 어떠한 이제 폭식을 했다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품에 의해서 좀 억지로 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월가라든지 금융가, 미 금융가에서도 좀 큰 손들, 검은 손들이 증시를 좀 운전대를 잡고 무리하게 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건강한 조정에 의해서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 긴축에다가 이제 여러 악재, 전쟁에다가 봉쇄에다 코로나, 팬데믹도 아직도 지금 잠잠한 것도 아니고요. 미국이 지금 역대 코로나로 지금 1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한마디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은 지금 증시에 IMF가 왔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MF 때 국가 내 달러가 바닥이 나가지고 수년간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고 피땀 흘려서 모아서 이제 금모기 운동까지 해가지고 이제 국난을 이겨냈듯이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니냐, 견뎌야 된다,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뭔가를 갖다가 이런 시장을 호기로 생각하고 너무 저점 구간이라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무리하게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말씀드린 엇박자에 의해서 더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좀 보고요. 지금은 버티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아까 전에 댓글에도 올라왔지만은 이런 약세장을 경험하는 것도 이제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댓글에 올라왔듯이 버티고 견뎌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S&P 같은 경우, 미증시 같은 경우 전고점 대비 20%가 하락했습니다. 어제 3대 지수가 다 과대 낙폭을 했고요. S&P가 이제 전고점 대비 20%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베어마켓에 이미 이제 진입했다는 이제 표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FOMC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회의 결과가 있는데 또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75pp를 인상할 수도 있다. 물론 75pp는 가봐야겠지만은 이게 바로 이제 증시에 또 겁을 주고 조금만 충격을 줘도 지금 살얼음팔이다 보니까 지금 위태위태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증시는 지금 오늘 환율이 1291원까지 올랐고, 투심이 1조 4천억 원이 저번 달 다 빠져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외인들이 지금 빠져나갔고요. 지금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16일 날 이제 정부 정책, 지원 정책, 각종 부양책, 법인세를 갖다 25에서 22%까지 해서 법인세를 간소화하겠다. 이런 그래도 좀 호재거리가 좀 크게 터져줘야지 그나마 증시를 달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 열리는 FOMC를 갖다가 우리가 관가하지 말고 시장에 물론 반영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분들은 좀 관가하시고 이미 반영돼서 크게 의미를 안 두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트리플 악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누리호 발사가 이제 그 지역의 그 강풍 날씨로 인해서 이제 하루 연기가 됐습니다. 오작동이라든지 결함에 의해서 이제
하루 연기된 건 아니고요. 날씨 영향 따라서 했으니까 16일 날 이제 새 정부 여러 가지 부양 정책, 각종 지원 정책하고 이제 누리호 발사가 좀 잘 안착이 되면 그래도 증시에는 지금 아무 호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두 가지가 증시에, 국내 증시에 좀 하방을 지켜주고 조금이나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길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도 이런 어려운 장에서 베어마켓에 이미 진입한 장에서는 기회를 찾자. 그래도 성장 가능성, 미래 가치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분할 매수, 저점 매수 구간으로 좀 인식을 하고 조금씩 담아가면 시간이 지나서 이걸 견디고 넘어가다 보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저는 오늘 2차 전지로 LG엔솔이 지금 7,300억을 또 투자합니다. 공장 진설도 하고 온통형 배터리 쪽에 또 투자를 해서 관련 수혜주인 TCC 스틸이라든지 나인테크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있겠는데 저는 이제 두 업체를 조금 유심 있게 좀 보고 있고 투자자 여러분도 좀 관심 가지시고요. 반도체 장비주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주가 급등한 부분이 지금 2분기에서 많이 실적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반도체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어려우면서 특히 삼성전자가 성장성에 지금 의문을 사실 삼성전자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변화에 지금 융통성이 있게 유연하지 못하는 지금 그러면서 그동안 하드웨어 중심으로 오는 그런 어떤 그 성장성의 문제가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주가 3분기부터는 조금 실적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수주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한미 반도체, 네오셈 이런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기타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런 관심 섹터 말씀드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어려운 장에서 이렇게 같이 미래적으로 갈 수 있는 섹터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썰레임님께서 채팅창에서 미국은 아마 리먼 이전까지 조정을 바라보고 전략가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장에 대해서 이분께서 개인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도 마음 단단히 먹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도 전쟁이라 외국인들 작전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지구력의 싸움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말씀 중요하네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전문가에게 의견 여쭤볼게요. 지금 세 분 전문가가 공통으로 관심 있게 얘기하는 분야는 결국에 투자와 수주, 실적, 미래 산업인데요. 세 분 전문가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반기 베어마켓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빨간불이고요. 그렇지 않다, 장세 변화가 하반기 내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베어마켓이 하반기 내내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빨간불이고요. 장세가 변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입니다. 윤겸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고요. 이정호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습니다. 반지혁 전문가는 초록불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드립니다. 강한 녀석들 계속해서 추천주로 두 자릿수의 수익률 달성한 전문가에게 영광의 토마토 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더니 또 다시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오르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내 종목만큼은 올랐으면 좋겠는데 함께 떨어지고 있고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더 든든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강한 녀석들입니다. 티켓 획득 현황을 짚어보면서 오늘의 추천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입니다. 유세벽 전문가 총 티켓 5장으로 단독 선두 자리를 쉽게 내어주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정호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가 티켓 3장으로 나란히 공동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반재혁 전문가 티켓 2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강한 녀석들 각기 다른 종목으로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약세장 속에서 몇몇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일부 로봇 관련주들도 상승 출발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강한 녀석들에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의 강할 녀석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강한 녀석들 오전장 마무리하기 전에 이 종목은 꼭 봐야 한다 하는 추천주 확인하겠습니다.
반제역 전문가 LNF, 이정호 전문가 TYM, 윤겸 전문가 TCC 스틸입니다.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이정호 전문가 종목부터 볼까요? TYM 어떤 투자 포인트 갖고 계실까요? 네, TIM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좀 많은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눌린 구간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갖고 있던 재료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데 시장이 눌리면서 아직까지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가치주였어요. 네, 가치주였는데 실적도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는 다 비슷비슷했는데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좀 뭔가 바뀌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식량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그거에 따라서 농기계 관련주들의 수요나 이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 OEM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 때는 본격적인 성수기 시즌입니다. 2, 3분기 때는. 그래가지고 더한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지금같이 좀 장 안 좋을 때 차트상 좀 눌려줄 때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차트상 보시면은 거의 쌍바닥권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쌍바닥권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약간 바닥권 저점에서 잡으시는 분들은 오늘 진입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약간 보수적인 분들은 21선 올라타고 진입하는 것도 충분하다. 그 가격대는 3,100원, 3,150원 정도고, 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 3,000원 구간이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3,900원 정도 말씀해 드리고, 손절가는 2,200원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남아있는 부담감, 또 어떤 위기의 진앙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 식량 위기감일 텐데요. 관련해서 TYM, 농기계 관련한 2분기 계절적인 성수기를 맞이해서 투자에 봄직하다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시장의 어떤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을 이용한 매매가 될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21선을 회복하는 국면에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이정우 전문가는 현재가입니다. 목표가는 3,900원, 손절가는 2,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이규용님께서 착하신 전문가분들께 제가 질문하는 게 무슨 인민재판하는 것 같다고 질문을 주셨고요. 아휴, 예, 이러면 안 되는데, 황금들판님께서도 그런 글을 주셨는데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기 위한 저의 어떤 그런 컨셉입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질문 많이 주시면 좋죠. 여러분들께서 질문 많이 주시면 분위기가 더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반제역 전문가의 종목을 볼까요? LNF입니다. 지금 대형주 중에서 이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이 크실 것 같아요. 체크 포인트 알아볼게요. 네, 아까 제가 멘트를 드렸습니다만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제도 대주전자 재료해서 어제도 사실 2차 전지 음극재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녹록지 못합니다. 그리고 급락도 쉽게 나오는 장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단기 공략주를 매일 봅니다. 테마주도 매일 보고요. 그렇지만 또 타이밍 잘못 들어가면 또 낙폭이 워낙 또 커집니다. 이럴 때는 그래도 좀 주도주 또는 강한 섹터가 그래도 안전적이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LNF 사실 이 종목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예, 갖고 싶어 하지만 또 최근에 또 자사주 매도, 자사주 매각 때문에 이슈 때문에 좀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지금 썩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가 사실 좀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공방 때도 사실은 종목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어제도 진짜 완전히 낙폭이 큰 시장에서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는 외인들의 어떤 수급이 들어가고,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은 또 LG 엔솔이 증설한다라는 모멘텀 때문에 또 반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물론 아주 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고,
물론 제가 뭐 배지를 많이 달지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뭐 10% 가까이 간 정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보면 이제 60일선에서는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예, LNF가 이제 좀 최근에 추세가 좋은 이유가, 예, 니켈이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가, 예, 배터리주에서 굉장히 이제 40% 정도의 원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양극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사실은, 예, 오늘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LNF라든지 사실 코스모 신소재가 최근에 많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장중에 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 예, 그만큼 역시 반등이 센 종목들이,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이 먼저 올라온다라는 것이 저는 지론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됐을 때 사실은 뭐 많은 종목에 비해서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예,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이 내려오면 다시 잡고 싶어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뭐 컨센서스를 뭐 예전에도 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올해, 내년, 내후년, 예, 성장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테슬라 아니어도, 예, 지금 뭐 최근에 뭐 볼보에서 전기차 또 신 회사가 또 생겼죠. 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많습니다. 그 테슬라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조로 봐도 2차 전지 2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니켈이 많이 들어간 하이니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니켈이 왜 이 하이니켈이 각광을 받느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니켈, 코발트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코발트가 좀 원가가 좀 셉니다. 근데 니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뭐 유럽에 있는 그 완성체 업체들도 배터리의 가격 때문에 사실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뭐 그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니켈 가격이 비교적 그래도 부담이 덜한 니켈이 많이 함유된 하이 니켈 양극재를 LNF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LG엔솔에서도 수주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주가가 좀 올라가다 꺾였는데, 이게 자사주 매각 때문이죠. 이 전까지 사실은 외인들이 엄청 열광적으로 담았는데 자사주 매각이라니까 이 악재로 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것을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증설하는데 뭐 전환사채라든지 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우리 주주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러지 않고 이제 자사주로 매각을 해서 증설 대금을 마련하고, 그래서 대구 달성군에 이제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1공장, 2공장 증설하고, 거기다가 이제 3공장도 예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폐배터리, 이제 요번에 그 자사주 매각한 게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고 폐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물론 이것의 성장성도 좋지만 이제 폐배터리 이쪽에도 밸류체인을 만들어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좋게 볼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가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지금 코스닥 시총 3위입니다. 시총 3위고요. 여기서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가 오히려 이 종목을 담고 싶어하는 분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분할 매수, 물론 분할 매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더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원래는 23만 원대의 매수가를 잡았었는데 좀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지금 24만 원의 매수가 보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27만 원 입니다. 물론 시장이 좋아지면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뭐 30만 원 이상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양극재 기업입니다. 테슬라로 주로 납품해서 테슬라 주가에 연동이 많이 되는데, 반제역 전문가의 콧대 높은 코멘트였습니다. 테슬라 말고도 많다. 네, 증설하고 있고 양극재를 생산하는 이 기업 LNF 원가 절감 노력도 있습니다. 하이니켈 배터리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해서 미국의 폐배터리 기업에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LNF 매수가 24만 원이고요. 목표가는 27만 원, 손절가는 2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의 배터리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철강주를 볼 텐데요.
TCC 스틸입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네. 저는 오늘 이제 아까 전에 제 관심 섹터에서 2차 전지 관련해 갖고 TCC 스틸을 갖다가 이제 오늘 추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시총은 한 2,700억, 큰 규모는 아니지만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LG 엔솔에서 7,300억 원통형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 공장도 증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TCC 스틸이 이제 그 원통형 관련해서 LG 엔솔에 또 납품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특히 지금 그 올해 영업이익이 56%가 증가할 거라는 이제 전망세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어렵고 이제 혹한기 겨울에 이제 같은 그런 증시 상황에서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시간을 견디고 나서라도 빛을 발하고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미래 정부 산업 관련해 갖고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섹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매출과 실적과 또 재무 비율 이런 걸 다 보고 미래 성장성 있는 산업 부분에 그래도 접근해야지 이 시장을 견디고 미래 시간이라선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TCC 스틸을 추천을 했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2020년 3월 코로나 이제 폭락장에서 이제 저점을 딛고 월봉상 보시면 차트가 정말 너무너무 이쁘게 이렇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래서 현재 이제 12,000원까지 저점에서 1,000원에서부터 해갖고 이제 2년 사이에 뭐 거의 10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미 기술주 그 차트, 월봉 차트, 나스닥 차트에 비해서라도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밀리지 않은 이렇게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기업 분석에서 제가 매출액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4,300억, 2020년에 4,300억, 다음에 2021년에 5,300억. 올해 이제 3월 1분기에 1,300억 해갖고 전년 동기 비해서 17%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비해서 꾸준히 상승하면서 특히 2021년에 큰 성장세를 보였다가 올해 전년 동기 비해서 478% 상승하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비해서 337% 상당한 이런 고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재무 비율을 빨리 제가 말씀드리면은 유동 비율은 이제 전년 동기 비해서 136%. 유동 비율은 뭐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2018년, 19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 부채는 줄어들고 있고 유동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성장 비율도 뭐 영업이익 증가율이라든지 기타 부분이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오늘 진입가로는 뭐 12,000원 이 부분에서 진입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14,000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11,000원 내려오면은 여기서는 정리하셨다가 더 네. 눌리면은 재차 진입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TCC 스틸을 막 응원해주고 계세요. 네. 좋은 회사인데요 라고 하시는데요. 세 분 전문가 모두 오늘 포인트가 같습니다. 지금 추세 하단에 놓여있는 종목 가운데서 지금 봐야 될 종목으로 TYM, LNF, TCC 스틸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공방이 좀 많이 있어요. 먼저 유세벽 전문가의 공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반도체와 로봇 테마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라는 주제고요. 강한 녀석들의 강한 종목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반도체와 로봇을 보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윤겸 전문가도 공개 방송 있으시네요? 네네 있습니다. 네. 저번 그 공개 방송 때 제가 이제 우주항공하고 방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또 이제 6대 정책에 추가되는 정책하고 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증시를 어떻게 견뎌서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전반적인 브리핑과 좋은 섹터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재혁 전문가가 5시부터 공개 방송 있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네,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내일 장에 대한 대응인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LNF도 사실 어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에 좀 좋은 반응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리뷰도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뭐 제가 방송 중에는 뭐 단기 공략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드리진 않는데 어떤 뭐 그런 부분도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공개 방송도 주목해 주시고요. 오늘 강한 녀석들 세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7개월 만에 2,500선이 무너진 주식시장 마감까지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